자, 로그함수 할 게 많아.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로그함수 최대 최소 가야 되는데 최대 최소 가야 되는데 유형 10번은 너무 쉬우니까 우리 이제 진수가 2차 함수 이상인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봐 127번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이거 가지고 로그함수 최대 최소 정리 좀 해봅시다. 문제를 바로 같이 볼게. 127번 문제는 정리하면서 좀 풀어봅시다. y라는 함수가 로그 3에 x-1이란 로그 3에 7 빼기 x를 더할 거야. 이렇게 두 개 더할 거야. 그러면 로그는 항상 뭐부터 해야 되나? 여러분들 실수 안 하려면 내가 뭐부터 하자라고 했었는데 진수 조건부터. 그러니까 여기 진수 조건 x가 1보다 크다. 여기 진수 조건 x가 7보다 작다. 그래서 진수 조건만 합쳐도 벌써 x가 1보다 크고 7보다 작을 때 우리는 이 함수를 생각해야 돼. 이 범위에서 함수 생각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로그 간의 덧셈이니까 진수 간의 곱셈으로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야겠지. 그럼 이 함수는 로그 3에 진수가 지금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x 제곱 하고 7x 더하기 x 8x 빼기 7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놈의 뭘 구하는 거야? 최대값. 이거 얘 최대잖아. 그러면 로그 함수에서 밑부터 확인해. 요 밑이 3이네. 그럼 이 로그 함수는 이제 증가 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요 2차 함수가 무슨 값일 때? 얘가. 그치? 얘가 최대면 그대로 이 로그 함수도 최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언제 최대일까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럼 2차 함수가 위로 블록하고 이렇게 위로 블록하고 대칭 축이 4고 x가 4일 때 2고 그 와중에 x가 1보다 크고 7보다 작으니까 봤더니 정확하게 4를 기준으로 내 대칭이네. 이렇게. 그래서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해서 여기만 볼 거야. 이렇게 주황색만 볼 거야. 그럼 이 구간의 최대는 꼭지점일 때잖아. 그쵸? 그래서 x가 4일 때, 즉 스몰 x가 4일 때 요 2차 함수가 갖는 최대값은 뭐지? 라고 하니까 16, 7, 9. 9네. 그래서 요 2차 함수의 최대는 9. 그렇다면 이 로그 함수의 최대는 로그 3의 9. 로그 3의 9. 그러니까 2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로그 함수의 최소도 지수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일단 주어진 로그 함수가 밑이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해서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놈이 그러면 최대일 때 얘가 최대가 나오는지 이놈이 최소일 때 얘가 최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이제 129번 같은 유형이 되겠죠. 같이 풀면 또 쉽잖아. 쉬워서 129번 같이 풀어보면 이제 y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y는 로그 2의 x 전체의 제곱 그래서 전체 제곱에서 로그 2의 x 제곱을 빼고 거기에 3을 더한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아무렇지 않게 여기를 바꾸지 않아. 여기 지금 로그 2의 x 제곱을 여러분들이 뭐라 바꾸겠어? 당연히 계산할 때 2 로그 x랑 바꾸겠지. 근데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잖아. 원래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얘는 왜? 원래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원래 뭐 어떤 로그 2x 제곱해서 여기 앞으로 꺼낼 때 얘랑 얘는 진수 조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왜? 여기서 이미 이 로그에서 진수 조건이 0보다 클 때니까 여기서 이미 스몰 x는 0보다 클 때를 볼 거야.
그럼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이렇게 내려도 똑같죠. 얘는 이 범위에서 크니까.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어떻게 해? 로그 2의 x라는 아이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지 않겠어? 얘를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풀겠죠. 그러면 치환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라지 a의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a 더하기 3이라는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스몰 x가 문제에서 스몰 x가 2 이상 8 이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라지 a도 이 스몰 x 값에 따라서 이 라지 a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범위가 생기겠네. 그쵸? 이 범위에서 로그 2의 x가 그럼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1 이상 3 이하일 테니까요. 그래서 요 이차함수 이렇게 아래로 간 게 대칭축이 1일 때 그래서 1부터 3까지 볼 거야 라고 해서 1일 때가 2, 3일 때 2, 3, 이렇게 그래서 최소 2, 최대 6이라고 정답을 내면 되겠죠. 요 기본적인 유형은 좀 정리해놨고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이걸 살짝 응용하면 즉 치환이라는 아이디어를 응용하면 131번이 나오는 거를 한번 보면 131번 꼭 저렇게 예쁜 식에 대한 치환만 있는 건 아니야. 좀 더 힘든 아이도 있어. 이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성질이 분명한데 요 로그 성질 중에 이거 기억나 혹시? 여기랑 자리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는 거 기억나? 요 성질 쓰는 거야. 즉 여러분들한테 준 식이 요 왼쪽에서 2의 로그 x제곱이랑 x의 로그 2제곱 얘를 보면 이걸 보고 식을 여러분들이 2 로그 x 이거의 제곱 이렇게 제곱 여기 오른쪽에서는 여기 로그 100x를 정리해야겠네. 여기를 정리해야겠죠. 로그 100x를 가만두면 안 되겠지. 얘를 위치 10인 로그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2 더하기 로그 x로 이렇게 바꾸면 2 더하기 로그 x로 바꾸면 식이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로그 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식을 좀 정리한 거야 그냥. 식을 좀 펼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펼치고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있는 식이 예쁘지 않지? 뭐야? 뭘 치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치환이라는 아이디어를 쓰려면 2로그 x 이 자체를 그냥 이걸 자체를 치환해서 써야 돼. 2의 로그 x제곱이라는 식 자체를 치환해야 돼. 그러면 얘를 치환하면 a제곱 더하기 8a 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때 a는 현재 2의 로그 x제곱인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스몰 x를 1 이상 100 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때 스몰 x가 1 이상 100 이하야. 그러면
스몰 x가 1 이상 100 이하일 때 요 라지 a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확인해야겠네. 그쵸? 그럼 차근차근 뭐부터 확인해? 로그 x부터 확인해봐. 여기서 그럼 로그 x부터 확인하니까 0 이상 로그 x 2 이하다 라고 일단 로그 x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얘가 어디로 올라가 있어? 여기가 밑을 이루하는 지수 자리에 들어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2의 0제곱 이상 2의 로그 x가 그리고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범위를 찾아 나가야죠. 차근차근. 그쵸? 그리고 밑이 2인 지수니까 증가함수잖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겠죠. 그러면 찾았네. 여러분들은 범위를 요 라지 a라는 아이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여러분들은 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겠죠. 최대 찾게 되겠죠. 찾아야지.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요렇게 아래로 블록한 a제곱 더하기 8a 대칭축이 마이너스 4라서 뭐 사실 어차피 범위를 1부터 4라 준 거나 그냥 1일 때 최소고 4일 때 최대인 아이가 돼서 1일 때는 값이 9, 4일 때는 16, 32, 48 그래서 그냥 끝. 이렇게 끝.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그러니까 낯설 거야. 즉 요 치환이 되게 좀 어색하고, 치환을 이렇게 하면서 치환한 문자는 항상 새로운 범위를 갖는데 이 라지가 가질 수 있는 이 범위 찾는 거, 요 두 개가 좀 많이 헷갈릴 거야. 그래서 저 포인트를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저 포인트를 잘 정리해 주시고 되셨으면 132번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정리가 좀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하세요. 정리된 친구들은 132번 문제를 고민해 보세요. 쉽습니다. 132번. 로그 4의 x랑 로그 x의 256이야. 여러분들 눈에 이 두 개의 로그가 딱 있는데 뭐 어떤 문자가 좀 눈에 띄어야 되는데, 얘가 눈에 띄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같은 x랑 x가 하나는 미세 있고 하나는 진수에 있어. 로그가 이렇게 생겼으면 둘을 어떻게 하고 싶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 곱하기를 하겠죠. 즉 이거 얘랑 이 로그랑 이 왼쪽에 있는 이 로그랑 이 오른쪽에 있는 로그를 곱하면 밑변환 해서 곱하면 여기 있는 자리랑 여기 있는 자리는 사라지는 자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게 지금 이거의 최소인데 거기다가 x가 1보다 크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어때? 세팅이 전부 다 산술기하와 관련된 상황으로 조건을 줬잖아. x가 1보다 크니까 양수일 거. 그리고 곱하면 사라지는 아이들까지 줬으니까 이놈의 최소는 산술기하에 의해서 2 루트 로그 4의 x랑 로그 x의 256 곱하면 로그 4의 256으로 여러분은 한 번에 얘기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것만 계산하면 돼. 그럼 여기 있는 256은 2의 8제곱이니까 4의 4승. 그치?
그러니까 2루트 4네. 얘는 2루트 4. 그러니까 4. 이렇게. 정답 4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34번 해내야 되는 차례가 왔고 최대 최소 중에 제일 까다로운 아이 134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아이. 이 문제 실수가 좀 많이 나와. 134번. 자, 134번은 조금 헷갈리니까 바로 같이 보죠. 여러분들 저렇게 이렇게 지수에 로그가 묶여 있으면 우리 항상 뭘 찾아고 있을까? 지수에 로그가 껴 있어. 지수 로그가 껴 있어. 뭐 하자고 했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라고 하지 않았어? 즉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건데 아무 로그나 취하는 게 아니라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을 똑같이 가져가야 돼. 그래서 지금 지수 보면 로그 x니까 12, 로그 요새 x에 2x구나. 그럼 밑이 2인 로그를 양변에 취해주는 거야. 얘들한테 핵심은 이거야.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줘서 여러분들 식 이렇게 바뀌어야 돼. 로그 2의 y는으로 바뀌어야 되구나. 그래서 로그 2의 x에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2의 x.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양변에 로그는 잘 취하는데 왼쪽에다가 로그 취하는 걸 하질 않는 거야. 그냥 오른쪽 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나서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하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로그를 잘 취했을 거야. 그럼 아마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겠죠?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2의 x를 내릴 거야. 이렇게 앞으로 내린 다음에 뒤에 로그 2의 x를 그대로 쓰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습관처럼 로그 2의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 얘를 치환해야지 라고 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치환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치환한 문자는 항상 새로운 범위를 내야 되고, 그럼 스몰 x가 1 이상 8 이하니까 1 이상 8 이하니까 0 이상 3 이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겠지. 그러면 r을 블록하고 그 칭축이 2고 우리는 그 2차 함수를 0부터 3만 보니까 최소는 2일 때니까 마사 마이너스 4, 최대는 0일 때니까 그냥 0 이렇게 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많은 친구들이 그냥 마이너스 4하고 0입니다 라고 하고 끝낸다고. 이렇게 풀면 틀린다. 그렇죠? 왜? 이 마이너스 4는 자, 여러분들이 구한 최대랑 최소는 어떤 값의 최대 최소 구한 거지? 이거 지금 식이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지금 라지 a에 대한 식인데 그거는 얘를 가지고 얘기한 거지. 그럼 이 식은 어떤 식과 똑같다는 거야? 로그 2의 y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구한 최대 최소는 이거는 현재 로그 2의 y가 마이너스 4일 때나 얘는 로그 2의 y가 0일 때를 여러분들이 구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그냥 주어진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y의 최대 최소야. y의 최대 최소.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 로그 2의 y의 최대 최소를 구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끝낼 때 얘는 y가 1이고 얘는 y가 16이고 하고 16분의 1 마이너스 4잖아. 16분의 1이라고 답을 내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6분의 1과 1 곱하기 16분의 1입니다 라고 해야 돼. 취소하면 안 돼. 너무 억울하잖아. 어려운 문제 발상 힘들게 양변에 로그 취하는 것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다 맞춰놓고 마지막에 답 낼 때 괜히
마이너스 4랑 0으로 끝내면 틀린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한 값은 로그 2의 y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주 나오는 거. 136번이랑 137번 자주 나오긴 하는데 일단 정리할 시간을 좀 더 줄게요. 정리하시고 이 문제 좀 더 정리하시고. 정리되셨으면 136번 문제. 이거는 쉽지만 정말 꼭 해야 되는 문제. 쉬워. 그냥 바로 쓱쓱 해봐. 근데 안 하고 넘어가기 너무 중요해. 시험 기초에 많이 쌓여있단 말이야. 자,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색칠한 부분에 도형 생긴 걸 보면 도형을 이루고 있는 선이 직선과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도형은 여러분들이 본 적 없으니까 어떻게 해? 잘라서 갖다 붙여가지고 합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잘라서 여기다가 갖다 붙여서 채운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이 사각형이 정답이에요 라고 하지 않아? 요거를 되게 쉽지? 너무 쉬워. 근데 학교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안 줘. 줄거만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 잘 그려서 도형 잘라서 이어 붙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어 붙여서 퍼즐처럼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세요. 밑에도 똑같이 잘라서 갖다 붙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40번 한번 고민해 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140번. 잠깐 한번 풀어보시면 좋아요. 이건 고1 수학이지 않아? 이건 고1 수학이지 않아요? 발상이. 자, 문제에서 fx를 구간에 나눠서 줬어.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를 구간에 나눠서 줬어요. 그리고 gx를 fx의 역함수라고 줬어. 그러면 g는 그냥 f 인버스 x라고 기호로 여러분들이 표시해.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g의 ga는 16이래. 그럼 그거를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한,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x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g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정리한 g라는 i는 f 인버스 x라고 우리가 표현해놨잖아. 얘도 바꿔 표현을. 그래서 f의 f 인버스 a가 16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 고1 때도 그랬고 역함수식을 진짜 구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었잖아. 그럼 우리가 역함수 단원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그건 뭐야? 성질은. 예를 들어 f 인버스 a가 b다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뭐 습관처럼 보일 때 어떻게 풀었어? f b는 a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풀지 않았어요?
여기 고1 때 했던 역함수 핵심 성질이었잖아. 얘도 똑같아 얘들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F 인버스의 F 인버스 얘가 16이다도 이 제일 바깥에 있는 F 인버스 입장에서 누구랑 누굴 자리 바꾸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얘랑 여기 있는 16이랑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자리를 한번 바꿔주는 거지. 이 성질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바뀌었지? 표현이 F16이 F 인버스 A입니다 라고 표현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1 때 했던 걸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F 인버스 A는 F16이야. F16을 여러분들이 값을 알아낼 수 있지. 있어. fx 잘 봐봐. fx 잘 보면 x가 4 이상일 땐 밑에 식에다 넣는데 16은 4 이상이니까 16이 여기 들어가면 4 빼기 1은 3이니까 F16은 3이네. F16 3이야 이거 3 이렇게. 여러분들은 F16이 3이라는 걸 아니까 한 번 더 뭘 해? 여기서 한 번 더 뭘 하면 돼? 또 자리 바꾸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자리 바꾸면 이렇게. 그러면 자리 바꾸면 F3은 A네. 그러면 F라는 함수에다 3을 넣으니까 3을 넣으면 X가 4보다 작을 때니까 X-3에다 넣으니까 0이네요. 정답은 0이다 라고 얘기하고 끝내는 거야. 그쵸?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쵸? 이렇게. 자, 그러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142번 문제가 진짜 중요해. 이거는 기출에도 많이 나오고 이거는 학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왜냐면 교과서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제일 좋거든. 좀 어렵게 내기. 한번 142번 잠깐 문제 한번 읽어보고 어떤 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잠깐. 그럼 바로 또 보여줄게. 142번입니다. 정리가 필요한 친구들도 정리해보세요. 자, 삼각형만 좀 그렸어. 함수는 생략을 하긴 했는데 대강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여기도 함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나가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함수가. 근데 내가 이 삼각형만 그려도 충분히 푸는 게 여러분들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 같이 나왔지 지금. 이거 무조건이 아니라 요번 시험에도 여러분들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 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지. 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둘이 같이 나온 게. 그러면 항상 둘의 관계를 여러분들 먼저 비교해야 돼. 문제에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 같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 둘의 관계야. 이 둘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까? 원래 내가 오늘 수업 때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원래 무슨 관계 원래?
원래 역함수 관계. 그러면 얘네 둘도 지금 현재 역함수 관계인지 파악해봐야지. 그러면 여기서 얘를 가지고 한번 역함수를 만들어봐. x랑 y 자리 바꿔. 그러면 x는 로그 a의 y 더하기 b. 그리고 얘를 y에 대해서 정리. 그러면 a의 x제곱은 y 더하기 b. 따라서 a의 x제곱 마이너스 b가 y. 어때? 역함수 실제로 구해보니까 맞네. 둘이 역함수 관계네. 얘네 둘이 지금 현재 역함수 관계에 있어. 요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역함수 관계의 핵심은 무슨 대칭? y는 x대칭. y는 x대칭. 이게 핵심이잖아. 그러면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y는 x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건 누구랑 누가 자리를 바꿔? x랑 y 자리가 바뀌어. 그럼 봐봐. 지금 이거 이제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단순히 자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간단하게 대충 좀 약하게 그려놓은 이 함수 지금 여기가 로그 함수고 여기가 지수 함수예요. 이렇게 지수 함수가 이 지수 함수랑 이 로그 함수는 현재 이렇게 생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걸 여러분들이 파악했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근데 한 가지만 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또 다르게 주어져 있는 요 문제에서 요거 기울기 몇으로 줬어? 문제에서 두 번째 줄에 있잖아.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하나 더 문제도 줬어. 자, 얘들아 어떤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얘네 특징이 뭘까? 어떤 직선이 있어.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어떤 특징을 가져? 이 자체가 스스로 y는 x 대칭 아니야? 자기 스스로 y는 x 대칭이지. 왜냐면 요 y는 x가 기울기가 1짜리잖아. 이거 기울기 1.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럼 서로 수직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직. 수직이라는 건 정확하게 요 y는 x를 기준으로 얘를 접으면 접힌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때? 생기겠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했어. 뭐냐면 이 로그 함수랑 이 지수 함수도 y는 x 대칭인데 요 직선도 y는 x 대칭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y는 x 대칭이지. 그러면 P랑 Q도 무슨 대칭이야? 결국엔 그러니까 당연히 y는 x 대칭.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P가 14,1에 이제 P가 14,1에 그럼 Q는 2,1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그러면 이걸 파악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 PQR 넓이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구하겠어? 2분의 1 곱하기 윗변을 PR로 보고 높이를 H라고 할 텐데 이때 높이가 뭐야?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림에서 높이가 요 Q라는 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쭉 내려가지고 요 PQ랑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요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요걸 H가 될 거잖아. 그치? 그럼 저 H 길이는 누구와 누구의 차이야? H가 딱 그림 보니까 요 놈의 Y좌표랑 Q의 Y좌표랑 요 P의 Y좌표의 차이가 딱 H 아닌가? 그치? 왜냐면 가로직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12가 되겠네. 높이가 1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랑 Q가 서로 y는 x 대칭이라서 좌표 역시 저런 관계면 삼각형의 높이가 나오게 돼. 그러면서 얘가 계산하면 6PR이 될 거야. 6PR.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도 알 수 있어. PR의 길이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PR은 따라서 13입니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PR을 안다는 건 R의 좌표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윗변의 길이가 무려 13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R의 좌표는 여기 14,2로부터 왼쪽으로 13만큼 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2다라고 여러분들이 R의 좌표도 찾게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로그 2의 A, B다 보니까 A랑 B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구해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 A, B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별거 없어. 여러분들이 구한 값들이 뭐란 거야 결국에?
Q가 2,14라는 거를 Y는 X 대칭성을 이용해서 하나 구했고 삼각형의 넓이 조건을 통해서 R이라는 점이 1,2라는 걸 구했어. 그럼 이 두 점을 이용해서 A, B를 구할 거야 라고 하니까 얘네를 어디다가 대입하면 돼? Q랑 R이 같이 지나고 있는 함수는 지수함수를 지나고 있지, 그치? 대입하면 돼. 얘를 지수함수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Q를 주어진 지수함수에 대입하면 14는 A제곱 마이너스 B 하나, 얘는 B는 A 마이너스 B 하나 이렇게. 요거 두 개 연립해서 답 내면 정답. 근데 여기 뭐 상관없어. 둘 중에 어떤 걸 해도. 그래서 뭐 여기서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B를 그냥 2 빼기 A입니다 라고 정리해가지고 왼쪽 식에 대입해서 나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A 값을 구하겠다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A는 2 더하기 B다 해서 넣어서 B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B를 구하겠다도 상관없고, 요거 두 개 연립하면 정답이 A는 4와 B가 2다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연립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이거 기초에 많이 쌓여 있어. 비상교과서를 쓰는 학교는 진짜 자주 내. 특히나 학교 시험에 내만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보시고 정리되신 친구들은 로그 방부등식 대표 유형들 쫙 정리할 건데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를 해서 그런 것 뿐이야. 그러면 우리 어디 갈 거냐라고 하면 172번 문제, 대표 유형들 쫙 정리하자. 172번 문제 한번 풀어 가봅시다. 172번. 이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야겠지, 그치? 그러면 보고 있는 식이 다 쪼개야 되겠네. 진수가 9x랑 9x제곱이니까 얘네 다 쪼개야지. 그래서 쪼갤 때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곱이 2니까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3의 여기도 2 더하기 2 로그 3의 x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개서 요 2차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뭘 해? 로그 3의 x를 어떻게 해? 로그 3의 x를 치환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로그 3의 x를 라지 x 치환하겠죠. 그러면 치환을 해보면 x 라지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3의 2 더하기 2 라지 x 얘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라지 x 제곱 더하기 4 라지 x 더하기 4 마이너스 6 라지 x는 0. 그래서 요거 2차식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마이너스 2는 0까지 나왔어. 근데 이때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게 무슨 물어보는 게 뭐야? 이거? 두근의 곱 아니야? 곱? 두근의 곱이지. 이게 핵심이야. 자, 두근의 곱을 물어보세요. 두근의 곱. 그러면 우리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해 볼까? 일단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두근의 곱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로그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문제를 풀어서 만든 요 2차 방정식도 두 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갖는 두 근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겠어 얘들아? 우리 뭘 치환했으니까? 로그 3의 x를 치환했으니까 하나는 뭐야? 근이 요 라지 x의 한 근은 로그 3의 알파, 또 다른 한 근은 로그 3의 베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두 분의 곱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알파랑 베타를 곱할 거면 이 두 개의 로그는 어떻게 해야 돼? 알파 베타를 만들려면 이 두 개의 로그는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더 해야 되죠.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더하면 이게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될 거 아니야. 로그 3의 알파 베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두 분의 합을 원하는 거네. 두 분의 합. 그래서 두 분의 합은 2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따라서 알파 베타는 9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즉 로그 방정식에서 원하는 근과 계수 관계는 곱을 원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환해서 푸는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과 관련이 있어. 곱은 합과 관련이 있어. 지수에선 반대였던데 기억나? 지수에선 반대였는데 여러분들한테 합을 물어보고 곱과 관련이 있었고, 로그는 반대야. 곱을 물어보고 합과 관련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176번 한번 또 봐볼래? 고민해볼래? 176번 이거 여러분들 또 많이 못 보던데. 자, 이거 뭔가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니, 위에 이 딱 봐도 두 개 연립방정식 풀으라는 건데 위에는 2의 x랑 3의 y 줘놓고 밑에선 또 3의 x랑 2의 y 짝이 안 맞지? 위랑 짝이 다르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굳이 짝을 맞춰야지. 그럼 짝을 얘가 맞출 수 있어? 얘가 맞출 수 있어? 그렇지, 밑에서 맞춰야지. 왜? 자, 로그 간의 곱셈을 하면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뭐가 튀어나와야 된다고? 밑변 안에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밑변을 하면 로그 3의 로그 3분의 로그 x랑 곱하기 로그 2분의 로그 y인데 현재 이 상태로 밑변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거 어차피 왼쪽 오른쪽 곱하고 왼쪽 오른쪽 곱할 거니까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어서 곱해도 상관이 없잖아. 곱하기는,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야. 즉 3이 아니라 2로 2가 아니라 3으로. 그러니까 값이 똑같겠지. 이렇게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값이 똑같잖아. 그러면 자리 바꾸고서 다시 찢어놓은 걸 합치니까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3의 y로 사실은 얘기할 수 있고, 그니까 아니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2의 y나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3의 y나 사실은 똑같은 거였지. 이렇게 똑같은 거였지. 그러면 짝이 맞았네. 그럼 짝이 맞아서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할 수 있어? 연립방정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라지 x, 얘를 라지 y라고 치환을 하면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조건이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y가 6이고 x 곱하기 y는 8이다라고 조건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 조건이.
그럼 얘들아 이거 뭘 준 거지 여러분들한테? 합과 곱을 준 거 아니야? 합과 곱? 합과 곱을 보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솔직히 x랑 y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딱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8은 0의 두근이 이놈의 두근이 x랑 y인 거니까 2랑 4겠네. 2랑 4 따라서 2와 4 이렇게 여기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x가 더 크대. 문제에서 지금 알파가 더 크대. 알파는 x니까 x가 더 큰 거니까 라지 x가 더 큰 거야. 그래서 x가 라지 y가 2일 때니까 따라서 로그 2의 x가 4일 때와 로그 2의 y가 2일 때 그래서 스몰 x가 16, 스몰 y가 4가 아닌지 3이잖아. 깜짝이야. 3의 y니까 4가 아니라 9. 그래서 더하면 25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그는 밑변환. 그래서 앞뒤 자리 바꿔도 값이 결과가 똑같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180번 문제 한번 풀어봐야지. 정리해 보시면 180번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문제 표현을 잘 봐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준 건 여과기가 5분의 1을 거르는 얘들아. 5분의 1을 거르는 거야. 그러니까 5분의 1만큼 유입되는 불순물에 5분의 1만큼 통과를 못하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봐? 불순물의 10분의 1만 여과기를 통과하는 거야. 이거 같은 말이야? 걸러내는 거랑 통과하는 건 정? 반대 의미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한테 10분의 1만 통과하는 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5분의 1을 걸러낸대. 그럼 5분의 1을 걸러낸다는 표현을 뭘로 바꾸는 거야? 5분의 4. 그렇지. 5분의 4만큼 통과한다라고 봐야지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최초에 유입되는 불순물의 양을 그냥 뭐 어떠한 문자로 잡아. 그리고 이 유입되는 불순물의 5분의 4만큼 계속 통과를 하는 거니까 0.8의 x제곱이라 하죠. 여과기의 개수만큼 0.8의 x제곱으로 표현하는 거 그거를. 그치? 얘가 최초에 들어간 불순물의 양의 딱 10분의 1이니까 0.1만큼. 그럼 그건 언제니? 라고 이렇게 시가 된다 문제 푸는 거야. 그럼 표현이 이해됐어? 여러분들한테 걸리는 걸 알려줘놓고 통과할 때가 언제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표현 맞춰야지. 그치? 의미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라지 A 없애. 라지 A 없애. 이렇게. 그러면 0.8의 x제곱이 언제 0.1이니 하니까 요런 거 계산할 때 거듭적으로 너무 많이 해야 돼서 귀찮아서 예전에 로그를 취하기로 했으니 x 로그 0.8은 로그의 0.1이다 라고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단 로그 2는 0.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 보고 이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 그리고 보통 이런 실생활에 무조건 상용 로그 이용하게 했으니까. 그러면 로그 0.1은 로그 10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그리고 로그 0.8은 로그 8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그럼 여러분들 세워서 로그 8은 3로그 2 그러면 로그가 0.3, 얘는 0.9. 그래서
그래서 마이너스 0점의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10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실생활 활용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되셨으면 82번, 182번. 정리되셨으면 182번 하시면 됩니다. 182번 하고서 182번 하고 190번 하고 193번 하고 끝나면 두세 개 하면 더 끝나겠다. 거의 다 했다. 요 182번 같은 거를 내가 굳이 풀리는 이유가 뭐겠어? 이거 내가 풀리는 이유가 뭐겠어? 그냥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못하지 않는데 풀리는 이유는 진수 조건 때문에 풀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차근차근 어떻게 해? 제일 바깥에 있는 로그 입장에서부터 부등식을 하나씩 풀면 일단 로그 그러면 4의 로그 3의 x가 얘가 2분의 1의 0제곱보다 부동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얘 입장에서 제일 먼저 얘 입장에서 푸는 거야. 얘 입장에서. 그럼 이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거? 바뀌어야 되지? 밑이 2분의 1 감소잖아. 그럼 바뀌어. 이렇게 한번 바뀌었어. 그럼 2분의 1의 0제곱은 1이야. 그럼 바뀌었어. 그 다음 이제 또 바깥에 있는 로그 입장에서 풀면 로그 3의 x가 4보다 작다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야지. 증가하고 있는 로그니까. 여기 밑이 4니까 방향 안 바뀌어. 한 번 더 하면 x가 81보다 작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안 바뀌지. 밑이 3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x가 81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뭔가 부족하지, 그치? 진수 조건 안 했죠.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로그가 겹겹이 쌓여있는 로그 부등식은 진수 조건 따질 때 제일 바깥에 있는 애 입장에서만 따져주면 돼. 진수 조건. 그러면 얘가 몇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 이것만 풀면 돼. 이것만. 이게 진수 조건 끝이야. 그러면 이것만 풀면 로그 4의 로그 3의 x가 0보다 크니까 한 번에서 로그 3의 x가 1보다 크니까 x가 3보다 크다. 그래서 합치면 3보다는 크고 81보다는 작아요 라고 77개. 그래서 정답은 77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 아이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어지는 거 방정식에서 했던 거 그대로 했던 걸 쭉 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거는 이제 이런 거죠. 190번.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아이가 190번. 같이 좀 바로 볼게. 자,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어디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실수를 하거나 막히게 되냐면, 이거 지금 로그 부등식이야. 그럼 로그 부등식은 항상 습관처럼 뭐부터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방금 했던 것처럼 위치 도대체 1보다 큰지 작은지. 근데 문제에서 gx가 뭐 여기 위치 gx잖아. 얘가 1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해주고 있나? 안 해주고 있죠? 그럼 케이스 분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gx가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gx가 1보다 클 때야. gx가 1보다 클 때야. 그러면 그냥 이때는 풀면 어떻게 풀려? fx가 gx보다 커요 라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고, 밑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fx가 gx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풀릴 거야. 각각 풀면 돼.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gx가 1보다 클 때 fx가 gx보다 큰 구간을 찾으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래프에서 gx가 1보다 클 때는 구간이 c보다는 크고 d보다는 작을 때거든요. 근데 c보다는 크고 d보다 작은 구간에선 f가 큰 게 그래프에 없어. 이때는 없어. 이때는 없어. 말이 안 돼. 없어. 그러면 gx가 0과 1 사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구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gx가 c보다는 작다가 그리고 또 d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구간에서 볼 거야. 0부터 c, d부터 e에서 볼 거야. 근데 이때 gx가 f보다 더 커요는 오직 b보다 크고 c보다 작다 밖에 없죠. 주어진 구간에서 gx가 f보다 위에 있어요 라고 하는 구간은 b보다 크고 c보다 작다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라스트. 이건 풀다기보다 그냥 핵심만 잡으면 되는데 얘들아 194번 같은 거 풀다기보다 핵심만 잡으면 돼. 194번에서 얘들아 문제에서 생겨먹은 게 2차 방정식이 로그는 어떠한 실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개수로 하는 이렇게 로그가 포함된 실수를 개수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이제 주는 거야. 즉 2차 방정식의 개수는 로그라는 실수가 들어가도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고1 때 여러분들 이렇게 2차 방정식인데 최고차 개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면 항상 뭐랑 뭐일 때로 나눠서 풀었어?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었는데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얘네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풀 거야. 잘 풀 건데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로그 a 더하기 3은 0이면 안 돼서 a가 1000분의 1이면 안 돼요 라는 조건을 빼먹으면 틀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실근이 갔다 온 게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잘 풀 거야. 이거는 당연히 써도 풀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거 자꾸 빼먹어서 틀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1 때 했던 거 잊지 말고 계속해서 적용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쉬었다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